우리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페박스라는 폴리머에다가 실리카를 집은 하이브리드 막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체 투과인데, 지금 이 발표는 폴리이미드라는 데다가 실록산 폴리머를 같이 코포레이션 시켜서 그걸 가지고 파이로리스 시켜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이로리스 시키게 되면 카본이 되는데, 카본과 실록산에 있는 그 페이스가 실리카가 돼가지고 카본 실리카 막을 이용한 그런 기체 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산소 질소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기체에서 유기 고분자들이 갖는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X축을 산소에 대한 추가도로 보고 Y축을 선택도라고 본다면 되게 고분자들이 뭐 여기 점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이와 같은 트레이드-오프 라인이라고 해서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그런 막들에 대한 개발이 많이 시도가 되는데, 그중에 유기막이 아닌 유기막을 이용해서 태우든가 아니면 뭐 아까 우리 정과선 말씀드린 뭐 제어라이트 멤브레인을 쓰든가 또는 다른 무기막을 써서 좀 더 좋은 그런 성능을 갖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탄소에 대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하는 총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요. 우선 왜 폴리이미드 실록산을 저희가 선택했는지 하는 거하고 요 실리카 막을 카본 실리카 막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허락하면 이걸 몰포로지를 저희들이 제어해서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이미드 실록산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폴리이미드 글래시한 그런 폴리이미드 블록하고 그 다음에 실록산, 실리콘 고무 파트인 그런 부분이 페이스 세퍼레이션 돼서 이렇게 믹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코폴리메레이션 시켰기 때문에 코베론 번들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몰포로지를 갖게 됩니다. 둘 다 서머리 스테이블한 그런 페이스로서 요거 그 폴리이미드 실록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해서 쓰고 있었지만, 이걸 파이로리스 시켰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하는 데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폴리이미드는 아로마틱 페이스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리지드한 그런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디메틸 실록산 블록이 있는 폴리실록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 고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블록 코폴리머가 되게 되면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이와 같은 일정한 그 구멍들, 예를 들면 프리 볼륨이 좀 높은 그런 파트가 있게 돼서 기체에 분리하는데도 좀 적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도 기체 분리를 이제 행했던 선행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만드는 것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폴리이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아나이드라는 거하고 디아미나하고 이제 안을 시키면 폴리이미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특별한 조합인 경우는 캡틴 폴리이미드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질들로서 좀 많이 쓰이는 디프런스 개발된 물질인데, 여기다가 실록산 블록인데 맨 말단을 아민으로 이제 터미네이션 시킨, 즉 ODA라고 하는 이 블록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지만 가운데는 이제 유리상인, 고무상인 그런 물질들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반응을 시켜주면, 그러면 그 랜덤 코폴리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를 먼저 요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랑 반응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블록 코폴리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이냐 랜덤이냐에 따라서도 좀 재미있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블록 코폴리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태웠을 때는 먼저 그 고분자, 그러니까 태우기 전에는 여기 지금 실록산 블록들이 만약에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치지 않은 이렇게 사선이 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지던 블록이라고 본다면, 이미드 블록이라고 본다면, 이 기체가 투과될 때는 홈이어블한 패스를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퍼클레이션 트레이쇼드 같은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을 많이 태웠어도 과연 그와 같은 파워 컬렉션 스트레이쇼가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게 이제 태우기 전하고 태운 후하고 이제 이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 보험자가요. 그러니까 폴리임드 실록산이 우리가 필름을 먼저 만들면 이상한 성질을 갖는 것이 그 공기 쪽 사이드로 실록산의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맨 위에가 상당히 좀 샤이니한 그런 것을 갖거든요. 이것은 또 하이드로포빅하고 하이드로필릭한 파트가 같이 믹싱되어 있을 때 공기 중으로 이와 같은 하이드로포빅한 파트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와 같은 어떤 그 트랜지언트한 그런 모포로지의 컴포지션의 어떤 그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먼저 일단 프리커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파이로시스 시켰을 때도 이 그 자체의 어떤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 되기 때문에 결국 맨 위에 오는 실리카 리치한 페이스가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은 카본 리치한 페이스의 어떤 어스메트릭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 구조로도 이렇게 확인을 했는 거고 좀 넣은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태울 때 과연 보통 이제 섬유를 만들든지 뭐 탄소를 할 때는 이게 스테빌리제이션 스텝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테빌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나중에 탄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일단 이것을 이제 태울 때 이게 과연 어느 온도에서 어떻게 이게 뭐가 나오는지 하는 것에 상당히 좀 주안을 먼저 둬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폴리이미드 그 자체는 요즘 선이 좀 약해서 하는데 폴리이미드 그 자체는 그 까만 선 같이 600도쯤에서 분해가 처음에 일어나는데요. 실록산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500도 부분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600도에서 아까 있었던 이미드 블록에서 뭐가 나오고 여기 좀 나타나지 않지만 한 800도 부분에서 또 하나 나타나서 이게 한 500여도, 600도, 800도쯤에서 세 개의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뭐가 나오는 게 되는 것을 TGA mass로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CO2, 뭐 메테인, 이런 CO 이런 것도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00도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우선 메테인 가스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디메틸 실록산 그룹에 붙어있었던 메틸 그룹이 메탄 가스로서 처음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드 블록에 붙어있었던 그 카본하고 옥시젠들 이런 것도 이제 빠져나오고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구조를 새롭게 만들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성을 좀 바꿔가면서 이미 실록산 블록의 실록산의 컨텐트를 좀 증가시키거나 또는 파이로리시스 템퍼리처를 좀 조정해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각각 원소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실록산을 볼륨 프랙션으로 얘기했을 때 한 6%서부터 한 46%까지 좀 변화를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파이로리시스를 한 티피컬한 샘플을 가지고 파이로리시스 시켜보니까 이게 카본, 실리콘, 그다음에 옥시젠 이런 컨텐츠도 좀 늘어나지만 하이드로젠 컨텐츠는 감소하는 걸 봐서 좀 전에 보셨던 TJ 매스에서의 그런 결과가 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리카, 카본하고 실리카를 다루니까 이제 파이로리시스 시켜놓은 다음에는 이 과연 실리카가 어떤 형태인지 한 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NMR이라는 것을 찍어보니까 처음에 폴리임드 실록산이라는 것에서는 이 페이스가 대개 한 마이너스 20ppm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디메틸 그룹이 붙어있는 SiO 그룹에 의한 그런 유니트 이것이 되라는 것을 해석이 되고요. 이 파이로시스를 600도로 시켜주고 800도로 시켜주니까 D2 폼인 이것은 없어지고 Q3, Q4 폼이 되는데 Q3, Q4라는 거 뭐냐면 여기 지금 Q3라는 것은 사이록실 그룹이 3개가 붙어있거나 또는 이거 완전 4개로 붙어있을 때는 Q4라고 해서 조금씩 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카 페이스로 SiO, SiO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연결됐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 되면 좀 이제 뻣뻣하고 그 전에 사실 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폴리이미드를 가지고 그대로 바로 태워서 성능을 조사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상당히 리지드해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원래 프리커서를 사용해가지고 이걸 태우면 조금 수축이 되는데요. 이건 열팽창 개수가 그래도 좀 작습니다. 실리콘 페이스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러한 페이스를 갖게 되고, 또 이게 미케니컬 프로퍼티도 그렇게 많이 유지를 못하는 반면에 이 고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게 물론 이제 뭐확 잡으면 풀어지겠지만 그런 대로 플렉서블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볼 수 있었어요. 이 탄소를 보니까 제가 고분자 쪽에 전공하는데 탄소를 잘 몰랐는데요. 탄소에 관련된 그런 인원을 보게 되는데 여기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이 페이스가 사실 지문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그를 갖습니다. 탄소 보통 일반적인 탄소는 제가 800도, 1000도씨에서 태웠을 때는 아몰포스한 그런 카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지문과 같은 그런 형태, 여기 좀 살짝 참 보이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터보 스트랙티브 카본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 아몰포스 하긴 하지만 좀 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탄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그 실리카 페이스가 맨 위에 있었다고 저희가 가정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정말 됐는지 하는 것을 좀 일단 탄화시킨 다음에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통 실리카가 불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애칭이 돼서 없어지니까 아까 그 만든 그 파이로리시스 막을 불상에다 한 12시간 정도 좀 담궜다가 뺐습니다. 빼니까 결국 위에 맨 위에 뭔가가 조성이 좀 변했을까라는 것을 좀 봤는데 이게 SD 애칭을 하기 이전에는 산소, 나이트로젠, 실리콘, 2P, 피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었는데 이걸 SD 애칭을 하고 나면 이 실리콘 2S나 2P 피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컨펌을 해보면 이거 AFM으로 일단 표면을 봤는데요. 폴리미드 실록사인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한 반면에 실리카 페이스가 되면 상당히 좀 부드러워지고 애칭을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다시 에닥스라는 것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 실리콘 페이스가 카본 실리카 멤브레인은 그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에 애칭을 하고 나면 그 이제 실리카 페이스가 없어지어서 아까 봤던 그것과 같은 형태가 이제 되게 됐다. 이거 사진을 보니까 SD 애칭을 하고 나면 이와 같은 하얀 반점들이 일단 보였는데요. 이걸 이제 약간 틸트를 해보면 뭔가 이렇게 깎이는 그런 표면이 됩니다. 요 표면들은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건데요. 이걸 보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실리카가 없는 완전히 카본만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뒤집어 보면 맨 밑에 층에서 보면 밑에 층하고 위에 층하고 좀 틀린데요. 위에는 결국은 실리카가 깎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실리카 층이 과연 얼만큼 되는 두께가 덮였다가 없어졌는지 하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와 같은 어스매치한 그런 구조로 보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게 된다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 빨간 쪽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탄소가 리치한 그런 페이스이고 노란 쪽이 실리카가 리치한 그런 페이스가 아니겠는가. 중간중간에 이것이 산처럼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이 전체를 다 실리카로 다 덮었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중간중간에 아까 보였던 그런 산과 같은 그런 물질들이 탄소 주로 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리카 쪽으로만 주로 이제 투과가 일어나게 되면 투과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예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탄소를 태우기 전에 폴리미드 실록산에 대한 그런 선행 연구가 있었는데요. 볼륨 프랙션이 실록산의 볼륨 프랙션이 증가하면서 투과도는 이제 어느 볼륨 프랙션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투과도가 증가되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선택도는 상당히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보통 티피컬한 비해결을 이제 가졌는데 이걸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population threshold를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퍼미어블한 패스인 하얀색의 어떤 실록산 페이스가 어느 정도 볼륨 프랙션을 가져야만
그것이 퍼미블한 패드가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커넥션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그 퍼미블리티가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 리전이 바로 이 리전 2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전이 되지 않겠는가. 리전 1은 아직 그 퍼미블한 패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랜덤 디스트리뷰션이 돼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운 그 막에 대해서 성능을 봤더니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서 좀 보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 중요한 점만 찍어보면요. 이걸 이제 리전 1, 즉 볼륨 프랙션이 실록산의 볼륨 프랙션이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형태, 약 한 6% 정도쯤 실록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샘플에 대해서 이걸 한 600도, 800도, 1000도에 태웠을 때 각각 그 추가되는 기체들에 대한 그 퍼미빌리티, 이걸 이제 디피시티, 솔로빌리티로 나눴고요. 그래서 되게 값을 보면 한 600도에서 태웠을 때는 O2, N2 쪽으로만 보면 되게 좀 낮은 그런 퍼미빌리티를 되게 갖고 있는 반면에 셀렉티비티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실리콘 고무 같으면 셀렉티비티가 한 2 정도쯤 되고 이 퍼미빌리티는 약 한 600 정도쯤 되는 그런 값을 가지니까 그걸 되게 레퍼런스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800도를 올리면 이게 좀 많이 높아집니다. 26까지도 좀 높아지지만 선택도는 좀 떨어지고요. 1000도를 올리면 이제 이건 더 떨어졌다 되는데 800도에서 이상하게도 좀 퍼미빌리티가 좀 높은 그런 형태의 값을 리전 1에서 얻었고 리전 2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800도에서 보면 값이 좀 높아졌습니다. 1000도가 되면 다시 또 떨어지고요. 셀렉티비티는 이제 역시도 약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전 3에서는 실록산이 한 40% 정도쯤 들어가는 그런 샘플에 대해서 보니까 800도에서 한 170 정도쯤 되는 그런 퍼미빌리티에 대해 가지고요. 선택도는 한 10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선택도 10에 170 배럴라고 하는 값은 지금까지 레포트됐던 값보다 굉장히 좋은 그런 값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실리콘 고무 같은 거, 지금 현재 산소, 질소 분리하는 데 쓰는 그런 막이 되게 요게 한 2 정도에 600 정도 돼요. 여기 10 정도이면서 한 170 정도 된다 그러면 되게 공기 21%짜리 집어넣었을 때 보통은 한 28% 정도쯤 돼가지고 실리콘 고무 같은 28%쯤 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까지 인리치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과연 800도에서 그 값이 높아졌겠는가 하는 것을 좀 문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고무를 실리콘 고무를 독일 사람이 세라믹 하는 사람이 한번 태워봤습니다. 태워봤더니 이게 그 실록산 그룹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하고 페닐 그룹이 붙어 있는 경우 두 가지 고무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PMS라는 것이 저희와 같은 그런 물질입니다. 이거 PDMS를 태웠을 때는 이상하게도 800도 근처에서 가장 높은 그런 오픈 포러스트를 되게 같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덴시티도 상당히 높아지더라. 그 반면에 이걸 메틸 그룹 대신에 페닐 그룹으로 올려주면 그럼 이게 별로 그렇게 오픈 포러스트가 높아지지 않더라. 즉 특정하게도 메틸 그룹이 있을 때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이 사람들이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국 이런 레퍼런스 삼아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의문점은 이제 과연 프리커서인 경우에 퍼클레이션 스레시홀드가 있었는데 이걸 파이로스 시켰을 때도 과연 퍼클레이션 스레시홀드가 있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봤더니 이 그래프가 조금 좀 똑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영역에서 퍼클레이션 스레시홀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단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랜덤 하냐 아니면 블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요. 저희 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되게 현재
그 아까 최초에 보셨던 퍼머빌리티하고 셀렉티비티하고의 그 플러스에서 여기 한 90몇 년 정도쯤까지의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바운더리가 일어났었는데 카본, 저희들이 했던 그런 막들을 가지고 보면 위에 선택도도 상당히 좀 한 20, 30, 아니면 나중에 10까지 정도쯤 되는 반면에 옵션 퍼머빌리티 상당히 높은 그런 것들이 보였더라. 현재는 이제 요걸 몰포를 좀 바꿔가지고 그 퍼머빌리티 한 600배럴에 10 정도쯤 되는 그런 이제 막들이 탄화시켜진 그런 막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거를 그 아까 알루미나 튜브라든지 하는 데다가 코팅을 해서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하는데 모듈이 아직은 이제 완벽한 것은 안 됐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는 이제 페놀릭 레진이나 폴리미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알루미나 튜브에다 코팅을 할 때는 상당히 여러 층을 코팅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들은 폴리미드 실록산 자체가 이게 어드히전이 좋습니다. 실리콘이 들어가면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코팅을 하면 상당히 괜찮고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로산 레이어에다가 실리카 층이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봐서 현재 모듈을 가지고 좀 테스트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